예, 오늘 여기 과천이죠. 네. 예, 여기 중앙공원에 왔는데 우리 동아 동주 엄마 만나서 입양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담백한 이야기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지만 과천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윤동하, 윤동주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마 얼굴 딱 보고 이분 아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고요. 먼저 이제 그 두 아들을 입양을 하셨죠? 네. 네, 두 아들.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동하는 5학년, 5학년. 그리고 동주는 초등학교 2학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두 아들을 입양한 계기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군데 방송이나 이런 글 같은 걸로 접하신 분들은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부부가 난임이어서, 입양을 결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3년이 안 됐을 때 좀 빨리 입양을 결정한 편이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난임 부부들이 보통 뭐 시술 같은 것들도 해보고 네. 여러 가지를 시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생각을 입양을 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 중에 뭐 또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바로 입양 기간부터 찾아간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고 네. 처음에 이제 난임인 걸 알게 됐을 때 네. 그럼 둘이 재밌게 살아볼까 이런 꾀를 부리다가 네. 그래도 자녀가 있어야 우리는 가족의 완성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입양 기간을 검색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집이랑 가장 가까운 기관이 홀트여서 다른 기관도 있지만 네. 자연스럽게 네. 그럼 홀트에 처음에 이제 전화를 네. 해서 방문 날짜를 잡은 겁니까? 그쵸, 이제 입양을 문의했는데 네, 문의했는데. 일단 와서 만나서 이제 입양 신청 절차나 이런 거 알려주시겠다고 해서 네. 무턱대고 찾아갔죠. 네. 처음에 갔을 때 아마 저 혼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조금 뭐 할까 말까, 약간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좀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하는 성격인데 저는 그냥 일단 결정했으면 한번 알아는 보고 좀 더 제가 마음이 급했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상담 받고 네. 절차를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네. 그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교육. 어차피 들어야 되는 교육이 있다고 해서 네. 이제 그 교육을 먼저 남편이랑 같이 듣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첫째가 동화잖아요. 동화. 동화의 우리 첫째 이제 아들인데 그때 입양했을 때에 좀 어떠셨는지 네.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저희가 처음에는 딸로 입양 신청서를 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첫째가 딸이면 좋을 것 같다. 딸 로망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을 신청을 했는데 네. 그 입양 교육, 부모 교육을 들으러 갔을 때 그 벽에 그때 남아 입양 프로젝트라고 해서 남자아이들 입양이 잘 안 되니까 월령, 개월수가 좀 있는 태어났는데 입양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몇 개월이 된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벽에 붙여놓으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동아가 5개월 정도 된 아기라고 해서 벽에 붙여놨는데 다 이뻤어요. 다 예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진을 좀 찍어서 이제 봤는데 동아가 좀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뻐서 다 예뻤지만 동아가 유독 좀 슬퍼 보이는 아이였어요. 좀 그래서 마음이 좀 가고. 네, 좀 그랬고 네. 뭐 왠지 좀 이 동아라는 아이한테 눈이 갔었는데 교육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벽에 붙어 있는 아이들 중에 동아라는 아이가 좀 예쁜 것 같다. 그때 선생님이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 한마디가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이상하게 약간 불을 당기는 마음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저 왠지 아들을 입양하고 싶다.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가 유독 딸로 입양했으면 좋겠다고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을 먼저 무조건 해라. 그리고 둘째를 할 때 아들을 하면 되지 않냐.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뭐 저한테 뭘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유독 그렇게 하시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이제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생님이 동아를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그 교육 때 저 말고 다른 누군가도 동아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만약에 동화는 내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외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한번 만나라도 보자.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마음을 알았다고 하시고 네. 같이 이제 보러 가셨죠. 네. 보러 갈 때 남편, 저, 엄마, 이모 이렇게 4명이서 같이 보러 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야 니들이 낳아도 이렇게 예쁜 애는 못 낳을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화를 그때 이제 5개월째 만나서 그러니까 동화를 5개월짜리 동화의 사진을 보고 6개월 때 동화를 만나고 7개월 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진행이 빨리. 네. 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 키우다가 우리 가정법원. 네, 거기 간 거죠. 이제 처음에는 입양을 전제로 한 위탁으로 데려와서 그 서류 진행하면서 법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까지 한 거죠. 그 전에 데려온 거죠. 그랬군요. 네. 그러게요. 이게 딸을 입양하려 마음을 먹고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네. 야, 그러한 사연이 좀 있었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둘째가 동주. 네. 그렇죠. 동주 하니까 윤동주. 맞죠. 생각나는데. 네. 예. 윤동주 씨를 제가 좋아하는데, 동주 또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둘째를 또 입양하게 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둘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첫째를 입양할 때는 고민이 많지만, 둘째는 약간 가족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하게 되지 않으셨어요?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결정은 쉬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동화가 혼자 크니까 좀 동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뭐 둘째 계획을 해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동생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이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동화 동생이었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제안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청서를 내고 나서. 나고 나서. 근데 이제 동화가 첫째가 남자아이니까 성별은 같은 게 좋겠다 해서 그냥 남자아이로 그냥 신청서를 냈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마침 동화 동생이었으면 하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보러 오시겠냐? 그랬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둘째를 입양할 때 고민이 됐던 거는 입양을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 괴로운 육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그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고민이었어요. 저는 공감이 됩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그 제안을 좀 빨리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실 거면 빨리 하시죠. 뭐 약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러니까 결정은 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안 됐는데 일단은 알겠다고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 서류 제출할 게 있으시니까 한번 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갔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계획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 동주가 예방접종을 맞으러 홀트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갔었거든요.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그래서 보러 갔어요. 근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요? 근데 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첫째한테 좀 이렇게 완전히 꽂혀 있어서 우리 동화 막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새끼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콩깍지가 좀 끼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화랑 비교했을 때 너무 못생겼고 너무 남의 집 아이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동화랑 자꾸 비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눈에 그때 동화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자꾸 이제 고민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 고민을 하는 부모들의 마음 아시잖아요. 이러다가 여차하면 이제 다른 길로 셀 수도 있다는 거를 선생님이 막 이제 빨리 하실 거면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저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한번 선을 봐야 되니까 남편 데리고 한 번 더 갔는데 동주가 그때 얼굴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좀 체구도 작고 좀 날카롭게 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굉장히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있고 엄청 순하게 얼굴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탁 가정에서 사랑을 엄청 주셨나 봐요. 그래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못생겼지만 너무 그냥 사랑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예, 예. 저희는 근데 고르지 않겠다. 자녀를 고르지 않고 뭐 예. 저희가 출산을 해도 자녀를 고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예.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신 데는 오랜 경력과 예. 그 경륜에서 연륜에서 야, 오는 그게 뭔가 그렇군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 그냥 저희가 그냥 고르지 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주를 결정을 해서 동주도 예. 그 뭔가 똑같았어요. 동아랑 예. 뭐 5월 정도에 만나서 예. 또 6월에 있었을 일은? 결정하고 예. 또 7월에 온 거예요. 동주가. 아. 그래서 예. 비슷하게 여름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예. 항상 둘 다 데리고 오게 됐는데 예. 뭐 동주는 근데 예. 키울 때 되게 편했어요. 동화 같은 경우는 좀 잠을 안 자서 예.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예. 동주는 잠을 잘 잤던 것 같고 아. 네. 잠을 잘 그렇군요. 자고 잘 먹고 예. 잘 싸고 예. 이래가지고 조금 육아를 편하게 편하게. 처음에 도와줬었던 것 예. 같고 놀라운 건 이제 크면서 저 어릴 때랑 너무 닮아져서 동주가? 네. 아. 처음에 진짜 다른 얼굴이었거든요. 예. 근데 키우면서 보니까 저희 친정 아빠가 야 너랑 똑같다고 너 어릴 때랑 지금도 엄마랑 똑같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사진 제가 봤는데 네. 와. 근데 우리, 동주는 예, 지금 얼굴이- 저랑 닮았대요 다들. 예.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하세요. 뭐 입양 예. 이런 거를 예. 모르시는 분들도 예. 엄마 똑같이 생겼다고 예. 그러시고.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런 또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나저나 이제 육아가 이제 만만치 않은데 네.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참 힘든 일, 아이 이런저런 일 많은데 그래도 행복할 때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 좀 많이 좀 힘들었고 언제가 좀 많이 행복하고 그러셨어요? 저는 예. 육아가 좀 재미있다고 생각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데 예. 이 고생이 좀 빨리 잊혀지는 편인 것 같고 육아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막 곱씹거나 이게 제 처지 비관으로 가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우 막 힘들어 뭐 이러면 약간 좀 쉴 시간이 요만큼이라도 나면 예. 자고 나서 좀 잊어버리는 편이고 그리고 뭐 딱히 크게 좋거나 힘든 일이 있다기보다 애들이 이만큼 컸네 또 이만큼 컸네 약간 이런 거를 볼 때 좀 재밌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육아가 되게 재밌는 거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이 못하던 걸 하게 되고 가르쳐 준 걸 배우게 되고 예. 이런 것들 과정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동아가 조금 몸이 약한 편이라서 병원을 많이 다니거든요. 눈도 안 좋고 지금 발도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병원 갈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동아는 네. 이제 친구들하고 뛰어놀지 못하는 걸 스트레스 받아 하면 그게 또 보는 입장에서 안쓰러울 텐데 네. 동아는 책 보는 걸 좋아하고 네. 레고로 뭔가 만들고 조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 혼자 앉아서 몇 시간이고 있을 수 있는 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발이 아프고 눈이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본인이 크게 컴플렉스처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반면에 네. 동주는 예. 몸이 튼튼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차이를 보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저는 육아가 힘들지만 네. 재밌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우리 동주 종아가 지금 이제 첫째가 5학년, 네. 둘째가 2학년. 네. 같은 초등학교 다닙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근황 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송에 좀 나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한번 얘기 네. 한번 들려주시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같은 루틴의 쳇바퀴에서 매일매일 돌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똑같이 그냥 거의 짜놓은 시간표대로 살고 있고 예. 이제 주로 이제 저나 남편은 출퇴근을 하니까 네. 그 사이에 아이들은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예. 학원을 각자 알아서 가고 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학원들을 네. 다니고 있고 예. 동아나 동주가 가끔 농구나 이제 운동을 할 때 네. 이제 제가 차로 데려다 줘야 되는 경우들은 예. 제가 드라이브 기사를 노릇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둘째 얘기 듣기로는 아이스하키 네.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거 쉽지 않지 않아요? 어때요? 네, 동아가 네.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 동아는 이렇게 뭔가 경쟁하는 그런 구조의 운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사색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뛰어놀고 네. 뭐 땀 흘리고 이런 거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아이고 네.
둘 다 땀 흘리는 건 좋아하는데 약간 방향이 달라요. 동주는 네. 약간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네. 이기고 싶어하는 성격이면 네. 동화는 그냥 친구들하고 아무데나 풀어놓고 공 하나 던져주면 행복한 그런 운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키를 시켰는데 이건 아무래도 경기를 나가야 되고 예. 뭐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성과도 내야 되고 도움도 돼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런 데에서 오는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동화는 좀 빨리 그만뒀고 동주는 6살 5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주는 뭐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걸 이제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되게 힘들어 보여요. 막 땀도 비 오듯이 흘리고 많이 뭐 엄한 분위기에서 훈련도 네. 하고 네. 뭐 지방까지 가서 시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네. 장거리를 뭐 차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즐기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그렇군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지지할 때 부모도 좀 흥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가 네. 그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도 거기에 같이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네, 재밌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동화는 책 읽는 거 네, 책을 좋아하고 좋아하고 레고 만지면 좋아하고. 만지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동화는 네. 그러니까 동주를 데리고 다니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네. 동화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동화는 생각보다 네. 그 혼자 자기가 동주가 없을 때 엄마와 동주가 없는 네. 집에 있으면 네. 아빠는 뭐 방에서 뭔가를 하시고 네. 쉬시거나 할 때 네. 자기 혼자 책 읽고 하는 걸 또 네. 좋아하더라고요. 글 쓰는 것도 좋아해요? 글 쓰는 거 아직 쓰라고 해서 쓰는 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딘가 책상을 네. 굉장히 어지럽혀 놓는데 네. 그 구석을 뒤져보면 네. 속마음을 적어놓은 야. 아무렇게나 그렇구나. 적어서 이제 네. 얻다가 숨겨놓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 엄마 미워 이런 거 있죠. 그래? 엄마 나만 혼냈다 막 이런 거 있죠. 그거를 감정을 좀 글로 네. 썼지만 모으지는 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써서 뭐 책상 그래요. 밑에 넣어놓거나 네. 엄마가 보면 안 되니까. 네. 그렇고 잊어버리는 거죠, 걔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정리하다가 찾아내면 예. 이제 사진 찍어놓고 이제 예. 몰래 다시 숨겨놓고. 예. 그렇군요. 그래요. 참 구수한 이야기 좋고요. 그나저나 이제 방송에 네. 그 유튜브에 네. 입양 가족 이야기가 그러니까 네. 조회수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은 조회수 영상 한 편이 네. 있는데 네. 그게 어떤 영상이죠? 그게 그 오디지라는 채널에서 네. 대형 채널이더라고요. 예, 예. 거기서 예. 중앙입양원이었나? 예. 거기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네. 그 입양 인식 개선에 대한 예. 프로젝트의 일환을 하신 거예요. 아동권리부장원 아동권리부장.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예. 이름이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예. 진행을 하신 건데 예.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예. 근데 처음에 물어는 보시더라고요. 그 채널 담당자가 예. 저희가 굉장히 대형 채널이다. 예. 그러면 아마 올라가면 조회수도 많이 나올 거고 예. 그만큼 뭐 응원하는 그런 댓글도 달리겠지만 네. 누군가는 비난을 하고 아. 이제 좀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는 걸 봤을 때 어머니가 상처받으실 수 있다. 네. 그런 것들 감당하실 수 있냐. 네. 그래서 그런 그 영상이 올라갔을 때 그런 분들의 부정적인 댓글이 나오는 건 어쩌면 현실 반영, 지극히 현실 반영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누군가는 그거는 사실 뭐 저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입양 가족이 같이 감당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너무 아닌 거 있으면 지워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도 그 영상 봤는데 그 눈물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게 네. 프로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 네.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영상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애들이 협조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촬영할 때 진짜 협조가 안 되고 예. 동화 막 하기 싫다고 나가고 예. 막 그럼 동주로 찍어볼까 했더니 잠들고 막 이래가지고 네. 야. 제가 이게 영상이 어떻게 돼요? 저 다시 촬영해야 되면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긴 시간을 찍었는데 예.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신 거예요. 애가 네. 협조가 안 돼서. 예. 그래서 괜찮다고 네. 그렇게 하시더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 영상 보니까. 근데 그건 진짜 프로의 예. 거의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예. 이만한 쿠키를 바닥에 던져서 예. 그걸 다시 네. 조각을 모아서 다시 완성된 쿠키를 만들었다. 거의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 어떻게 이걸로 영상이 나오냐. 그래요. 그 영상 보고도 그 입양을 좀 망설이는 어떤 부부들 네. 상당히 뭔가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 EBS, 에도 방송에 한번 출연했잖아요. 그 입양 행복한 동해? 네네. 그것도 100만 조회수가 일단 넘은 것 같고. 그게 네. 동주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 영상도 상당히 뭔가 이게 입양을 하고자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입양 가족들까지 뭔가 훈훈한 감동으로 네. 다가왔고. 그땐 애들이 더 네. 어리고 예뻤죠. 그리고 KBS 방송도 나왔잖아요. 그게 뭐였죠? 뉴스. KBS 뉴스에. 네. 그게 9시 방송에 나왔죠. 그때 입양의 날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 제가 뭘 또 네. 오전에는 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입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예. 저희가 좀 젊은 편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아들 둘을 입양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때 되면 연락이 좀 와서 예. 처음에는 그래 이제 좀 누군가는 또 가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했거든요. 예. 근데 그날도 아침에 무슨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가서 하고 예. 풀 메이크업 상태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뉴스 촬영을 그 다음에 오셔서 저 완전 풀메 상태로 뉴스에 나가서 모르고 한 거예요, 화장을? 아니면 거기서 해주신 거예요. 아, 오전에 해줬어요? 갔던 일정에서 아. 풀메를 해주셨는데 예, 예. 막 눈썹 붙이고 막 이렇게 정도로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눈썹만 떼고 예. 그때 아마 그 뉴스 촬영을 집에 있는데 너무 풀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예. 누가 거기 댓글 썼는데 와 예. 뉴스에서 촬영하러 온다고 예. 풀 메이크업 했다고 이러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 아닌데 그랬군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런 에피소드 들으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입양 개선이나 입양 홍보 쪽에 대해서 뭐 글도 뭐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뭐 우리 네이버에서 네. 운영하는 그런 연애 결혼, 네. 거기서도 입양 스토리가 나갔던 네. 것 같고, 그랬죠. 그런 글들 또 보면서, 입양이 참 만만치 않고 쉽지 않지만, 이게 한 아이가 가정에 품어지는 것, 그 아이가 가정 안에서 자랄 수 있다라는 이 기쁨, 이걸 나누고 전했는데,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좀 하셨죠? 네, 했다가 예. 사실 이제 동주가 운동량이 막 늘어나면서 네. 제가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손을 놓고 있고 본의 네. 아니게 계속 네. 하면 좋았겠지만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는데 네. 이제 그때의 귀여움은 사실 없고 이제 약간 땀내 나는 그 초딩들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동아나 동주가 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크고 이제 눈에 네. 다 반항기가 어려 있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인스타그램만 그냥 네. 간간히 소식을 올리고 소식만? 있어요. 네. 그 뭐라고 검색해야 나옵니까? 인스타에? 그러게요. 그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지? 예. 동주를 검색하면 나올까요? 그래요? 한번 제가 그 주소를 네, 영상에 한번 네, 밑에 네. 저도 아직은 안 들어가 봤는데 네. 한번 알려주시면 네. 제가 여기 영상에 한번 넣어드리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간간히 이렇게 궁금한 분들 한번 인스타에 들어가서 네. 보시도록 하고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난임 부부 지금 이제 병원에 뭐 이렇게 몇 개월 다닌 분도 있고 1년, 2년 오래되신 분들은 5년, 10년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는데 그 난임 부부에게 내가 이 얘기 좀 해주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좀 저도 처음에 난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 자녀 계획을 하고 있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냥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그냥 검진의 개념으로 같이 갔던 건데 거기서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나 이거를 부모님들한테 말하면 언제 자녀 가질 거냐 이세 계획을 재촉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놀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꽤부터 저는 들었었던 사람이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남편은 굉장히 슬퍼했죠. 그렇지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어린 부부일수록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불행하다고만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 맘대로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난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와 이거 진짜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은 했어요. 이건 진짜 남의 얘기인 줄 알았고 뭐 당장 제 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전 당연히 뭐 풍승풍 잘 나와서 살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좀 예. 놀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네. 입양이 있다 우리에게는. 네. 네. 그렇지만 그게 입양을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을 거고 네. 주변에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도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네. 그걸 감당하고 이겨내서 승리해서 쟁취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뭐 임신 네. 출산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모든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자녀를 얻는다는 거는 손쉽게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좀 굳건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이겨내시면 마침내 쟁취하게 되지 않으실까. 혹시 뭐 정말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 부부의 인생이 그렇죠. 네,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저는 반드시 불행하리란 법이 없고 그렇죠. 네. 예. 가족은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주위에서 이렇게 좀, 뭐, 건강상 좀, 이렇게 여의치 않으셔서, 네. 입양이 좀 어려운데, 또, 우리 보육원 아동을, 이렇게 좀 후원하고, 또, 사회적인 밑바탕에 있는 우리 그늘진 곳에 계신 네. 분들을 돕는 분들,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고, 그분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네.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네.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쩌면 네. 자녀가 없다면 또 음. 다른 누구 어떤 생명을 돌보는 일을 사명으로 가지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얘기 참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친생부모, 네. 그러니까 이제 생부, 생모, 와 동아, 동주, 우리 친생부모에게 좀 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들려주시죠. 그 생각을 진짜 거의 할 일이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생명을 포기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린 산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산모도 있으세요. 네. 그 동아동주 네, 그 친생부모 중에는. 네. 근데 네. 어쨌든 그 생명을 지켜내서 끝까지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해준 것에는 정말 존경심을 표하고 그분들 인생이 평안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요. 우리나라 낙태가 그럼요. 통계 보니까 네, 많죠. 매우 높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이를 이제 품고 출산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네. 그래서 지켜진 아이라는 표현을 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켜진 아이가 이 땅에 와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 인생의 징검다리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존재로 서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무한한 미래가 또 우리 앞에 있으니까 또 우리 친생부모도 슬픔에 빠지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남은 여생 복되게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 네. 이렇게 드네요.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하고요. 네. 짧고 굵게 네. 했는데 중요한 얘기 다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을 너무 두서없이 해가지고. 아닙니다. 예, 또 소식 궁금했는데 네. 예, 또 우리 유튜브에 올리면 또 궁금한 분들 네. 예, 보시면서 네. 이렇게 또 이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이런 분들 있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